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24년 9월 21일 날 봤던 시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A형, B형, C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A형은 우리가 1교시에 보게 되면 A형이고요. 그 다음에 B형은 2교시에 봤을 때 B형이고 C형은 3교시에 봤을 때 C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패턴은 다 똑같지만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좀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A형, B형, C형을 다 문제가 서로 다르니까 풀어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김쌤과 함께 ITK 한글 시형을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용지 설정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보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꼭 있어요. 요 보기 화면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뭐를 확인해 주시냐면 요 쪽윤각이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요 쪽윤각이 눌러져 있어야 되고 또 혹시나 이 컬러가 회색조로 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요 컬러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쪽윤각이 있어야 머리말이라든가 쪽번호 넣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든가 도형 작업을 할 때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컬러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문단보, 요 문단보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엔터를 몇 번을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삽입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요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뭐하고 F7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백을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하고 같이 저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 폴더에다가요.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디 폴더예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자리 그쵸? 그 다음에 빼기 본인 이름으로 써주시면 돼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붙여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가 여기 위에 이렇게 저장된 파일명이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시험을 볼 때 우리가 3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저는 3쪽부터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1점 하고요.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놓고 또 2점 하고 엔터 눌러서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3점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다가 수식은 미리 이렇게 번호를 적어놔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놔서 번호를 적어놔 주셔도 돼요. 또 5번 정도 눌러주고 4점. 그죠? 이렇게 해놓고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3쪽 작업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항상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맨 끝에는 꼭 3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확인하셔서 내가 만든 장수가 총 3장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3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1번, 2번 여기에다가 이제 3, 4번 하시고 여기가 이제 바로 몇 장이에요?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 내가 빨리 못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마지막 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내가 수시 스타일을 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엔터 누르고 2점하고 여기다가
표하고 차트를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됐어, 좀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와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제외하고는요, 이쪽이 다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글꼴은 함초롱 바탕. 그리고 크기는 10이에요.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바탕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타일은. 그리고 그 바탕글에 해당하는 글씨체는 함초롱 바탕, 글자 크기는 10.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타일로 작성한 부분만 그 스타일에서 지정한 글꼴과 뭐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다른 곳에도 그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이 스타일의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문 쓰고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먼저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영문은 쭉 이어서 써야 돼요. 여기 엔터 모양이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서 엔터 한번 눌러서 그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F6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F6이에요. 그죠? 이렇게 단축키를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추가할 때는 여기는 플러스죠. 얘를 눌러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로 바꾸라고 했냐면 요 스타일 이름은 요거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DDICTIO에 오타 나오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문단 모양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 모양을 어디에서? 여기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눌러주셔서 왼쪽 여백은 얼마로 바꿔줘라? 15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문단 아래는 얼마로?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는데 이 글자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한글의 글꼴, 영문의 글꼴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장평이 95예요. 가로, 세로에 대한 비율. 장평을 95로 바꿔주시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5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가서 한글을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의 글꼴을 뭐로 바꿔줘요?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이거를 설정을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언어의 영문으로 바꿔주고 영문의 글꼴은 뭐다? 궁서로 바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AM 맞고 밑에 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게 되면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틀린 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 줄이 표시가 되는 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또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간 줄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빨간 줄이 나와 있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는 5번 정도 띄워주면 좋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스타일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바탕글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번호를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표하고 뭐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차트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표를 먼저 만들어주실 건데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가 우선 몇 칸에 몇 줄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지금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고 또 아래는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6칸에 5줄. 그래서 이 하고 밑에 커서를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 부분은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스타일을 먼저 해서 위에 적용한 스타일이 여기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거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이 표 눌러주시게 되면 줄은 6줄. 아니, 하나, 둘, 셋, 넷, 5칸. 줄이 5칸이 되죠. 둘, 넷, 6칸.
줄은 5줄이고 칸이 6칸이에요.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줄이 몇 줄? 5줄.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에요. 그래서 6칸, 5줄.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지정을 해도 되지만 F5를 몇 번 눌러주시게 되면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전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커서에 상관없이 F5를 이렇게 3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컨트롤 키하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키를 한 번, 2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 했으면 바로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 1, 2번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야. 굴림의 얼마? 10. 요 표 안에 있는 글꼴, 캡션에 있는 글꼴은 굴림의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굴림의 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글꼴 해놓으면 맨 위에 굴림 나오죠? 굴림의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문자는 우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시면 요 2번째 칸의 2번째 줄부터 이 끝까지 이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숫자니까 여기도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나중에 평균 계산하면 평균이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캡션을 이제 또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요 1, 2번에 요 캡션이 나와 있으니까 요 캡션의 순서는 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하셔도 되겠지만 1, 2번을 할 때 캡션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커서를 안에다 놓고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 가시면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맨 끝에 캡션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어느 쪽? 위에요. 위. 그래서 표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범위를 지정하고 스마트폰 일일 평균 이용 횟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퍼센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글씨체가 뭐였어요? 굴림이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에 10에 그 다음에 정렬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꼭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1, 2번이 다 해결이 된 거고 3번의 셀 배경 노랑으로 칠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차트의 범위가 되니까 범위를 잘 지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 끝에 한 칸하고 한 줄이 남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색깔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 뭐예요? C죠. 제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C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돼. 그죠?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색 나오죠. 여기 가서 면색 얘를 뭐로 바꿔준다? 노랑. 이 노랑은 표준색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바꾸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랑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 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 소수 둘째 자리 요거는 별 표시해 놓고 이따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캡션 기능 벌써 이미 했습니다. 네, 선 모양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여기 첫 번째 줄 이중실선 여기 이중실선 그리고 마지막에 이 X 테두리 대각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되냐면 4번을 하셔야 돼. 그죠? 그럼 먼저 F5를 3번을 눌러서 다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요 테두리를 바꿔주는 선 모양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뭐다? L이 되는 겁니다. 그죠? L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을 눌러주셔서 테두리의 종류를 뭐로 바꿔요? 이중실선. 이중실선이니까 어느 쪽?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이중실선의 바깥쪽을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줄 선택하셔서 다시 L. 그리고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에 여기니까 아래니까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쪽 아래쪽 방향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 범위 지정하셔서 다시 L.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 선택하시고 어느 쪽?
여기 오른쪽이에요. 그죠? 이쪽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칸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대각선도 똑같이 뭘로 들어가면 된다? L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보면 요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요 탭이 보이죠? 요 탭을 눌러서 어느 쪽? 요 양쪽을 다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용이 이렇게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 입력을 할 때는 구분 탭을 눌러주면 바로 옆에 칸으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상당히 더 여러분들이 빠릅니다. 마우스 잡아서 또 이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옆으로 이동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 있지만 천 단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천 단위 기호 넣는 거는 일일이 키보드로 넣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천 단위 구분심표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게 빠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뭐 해야 돼요?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요 평균을 계산을 할 때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정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를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블록 계산식 나오죠? 블록 평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고 두 자리까지 나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지금 1번에 보면은 표 내용에서 횟수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값만 이용하라 그랬죠. 여기 횟수. 그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표 안에서 노랑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가면 이 차트가 나오는데 지금 세로 막대형이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면 표 위로 차트가 나와요. 이 창은 필요가 없으니까 X를 닫아주시고 그러면 이게 위로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 끝에 요 차트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요쪽 끝에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크기를 옆으로 어떻게 한다?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쪽에 눈금선이 여기 없어졌고 여기에 제목을 써야 되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요. 여기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차트 구성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축 제목은 세로죠. 세로가 나와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다시 들어가서 눈금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차트 제목이랑 요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순서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이 완성이 됐고 요 1, 2번을 하고 나면은 가로축 제목이든 세로축 제목이든 제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삽입을 해서 나오게끔 구성을 추가를 해주시고 눈금선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눈금선은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제목, 요 차트 제목 여기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게 2020 버전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2016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여기에 들어가서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스마트폰 그죠? 1일 평균 이용 횟수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진하게 도둠이라 그랬죠. 여기를 다 도둠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요 디귿 눌러주게 되면은 도둠으로 빨리 가요. 그죠? 디귿에서 도둠 진하게 그 다음에 얼마로 12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 다 바꾸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쪽에 있는 요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있는 요 글자판이 요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요걸로 되어 있어야 이 글꼴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로 되어 있는 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글꼴을 바꿔줘도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요걸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요 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겁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속성을 또 바꿔주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 주신 다음에 채우기가 하향이잖아요. 채우기가 하향. 그 다음에 테두리, 요 선이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요 첫 번째 거죠. 얘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게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4, 5번은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 1번, 2번, 3번, 요거 4번이에요. 꼭 적어놓고 하셔야 돼. 그래야 안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꼭 빠뜨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 2, 3, 4번 적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번은 1번 선택해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서 적어주셔야 되냐면 제가 한번 볼까요? 단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그 다음 뭐예요? 퍼센트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글꼴은 도둠이었어요. 그죠? 여기를 디귿 도둠입니다. 여기도 디귿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보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크기는 10이에요. 설정을 눌러줬는데 글씨가 여기 5번에 보면 축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가로로 나오니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속성에 요 방향 여기에서 글상자의 방향을 어디 방향으로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요 2번도 또 눌러주셔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글꼴을 가서 글자 모양 편집에 도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도둠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얘가 0 다음에 20으로 커졌고 여기에 눈금선이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최소값, 최대값은 0하고 60이 되어 있는데 요 주 단위가 10이 아니라 얼마예요? 20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요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보조도 켜놓고 0.1을 뺀 값을 적어줘요. 20 여기서 20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0 다음에 20으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20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 보조 단위를 넣는 이유는 여기에 눈금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주눈금, 보조눈금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조눈금도 같이 바깥쪽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금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눈금을 주눈금, 보조눈금을 다 나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주단위, 요 단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주단위는 20씩 커졌으니까 20으로 해주시고 보조 단위를 0.1을 뺀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또 바꿔야 되니까 클릭하고 글자 모양 편집에 가서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례도 이렇게 가서 글자 모양 편집에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둠 바꿔주시고 그런데 요 법례는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법례 속성에 들어가서 요 그리기 속성 있죠. 이 부분에 요 선, 요 검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이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차트에서 요 축 제목하고 법례는 잘 바꿔요. 그런데 이쪽과 이쪽 중에 하나를 누락시키는 경우 아니면 두 개를 다 글꼴을 안 바꾸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클릭하고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Alt, Shift, Enter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래로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 수식을 해야 되겠죠. 요번 시험에서는 수식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문제들로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지만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입력에 가서 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식에 가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일단 분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분수를 먼저 누르고 H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아래 첨자 눌러서 1 그리고 우리가 아래 첨자나 밑 첨자나 이런데 분수나 루트에서 빠져나올 때는 무슨 키를 눌러서 빠져나온다? 탭이에요.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H 그리고 다시 아래 첨자로 내려가서 1을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탭을 누르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 또 누르면 분수에서 빠져나온 거죠.
는 가로 열고 루트 안에 지금 a가 들어가 있죠. 루트하고 a. 그죠? 여기서 가로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루트 안에 가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게 되는 겁니다. 탭을 눌러주시고 가로를 닫아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 여기는 여기까지 또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루트 가로 위에 위첨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첨자를 눌러주고 또 m이 대문자예요. 그리고 여기 위첨자에 또 아래 첨자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탭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빼기를 눌러주고 대문자 M을 눌러주시고 다시 아래 첨자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탭을 눌러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요 루트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다? 이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커서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같지 않다. 요 모양을 눌러줘야 되겠죠. 요 느나에 점이 이렇게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2.5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 또 다시 위첨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위첨자에 대문자 M 그리고 아래 첨자로 들어가서 2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똑같이 탭 눌러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M 대문자 그 다음에 아래 첨자에 1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소문자도 구별도 잘해야 되고 위첨자로 갔다가 아래 첨자로 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넣기 눌러주시면 되고 수식은 한번 클릭하면 얘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띄어쓰기 좀 해주시고 2번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셔서 이번에는 H는 루트죠. 루트. 그 다음에 K. 그 다음 위첨자가 들어갔습니다. 위첨자에 뭐예요? 2.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아래 또 위첨자 제곱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제곱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루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눌러요? 쉼표. 대문자 M, 은 이거죠. 다시 분수에 들어가서 1, 탭 눌러주시고 3. 그죠? 다시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여기서 파이죠? 요 파이. 그 다음에 R에 다시 뭐 들어가요? 위첨자 제곱.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뭐를 눌러준다? H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엔터 몇 번 눌러주셔서 아래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 지정된 색깔이 나왔으면 지정된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색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도형이 반원, 요거 반원, 그 다음에 둥근, 반원인지 둥근인지 직각인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바닥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요거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야 돼서 입력에 가서 도형을 대강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 하고 나면 무조건 순서 어떻게 기본 선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요 도형 작업을 할 때 기본 선 채우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본에 가서 크기를 바꾸셔야 돼요. 크기 130에 얼마? 지금 145예요. 그죠? 145. 그죠? 크기 고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크기 고정을 하는 이유는 마우스로 이동할 때 크기가 바뀌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선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선. 여기서 뭐예요?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진행하셔라. 채우기에 들어가서 저는 색깔을 다른 걸로 좀 바꿀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색깔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요 4라고 하는 번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아래로 내려오고 옆으로 조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위에서 이제 아래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요 빨간색 요거는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글상자가 요거죠. 요 글상자를 눌러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상자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꾸 글자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가장자리로 빼서 격자점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크기가 얼마예요? 100. 그리고 높이가 얼마? 17. 크기 고정할 거고요. 선에 들어가서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반원이에요. 문제에서는 반원으로 바꿔라, 둥근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원으로 바꿨고요. 채우기는 지정해 줬어요. 여기 보면 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빨강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빨강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굴림,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 그 다음 크기가 22예요. 22. 그리고 글자 색깔이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 수직은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요. 수평만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단보호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 문단보호가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잘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하고 안에다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VDT 대문자입니다. 증후군 예방 자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서 보면은 요 노란색 사각형이 있죠. 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옆에다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들어가 주시면 115에 얼마다 크기가 50이다. 선에 가서 직각으로 되어 있고 채우기는 다른 색깔로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거를 요런 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고 요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는 못하겠죠. 비슷하게는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조금씩 이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키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이제 뭐 넣어야 돼요? 요 그림 넣어야 돼요. 그림. 그죠? 그림이 로고 1번이에요. 입력에 가서 그림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 돼요. 시험장에서도 요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 1번이니까 요거예요. 로고 1번. 그리고 문서에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무조건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열기를 눌렀을 때 옆에다가 그려주세요. 이렇게 옆에다 그리면 반쪽은 보이고 반쪽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그림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먼저 일단 크기를 4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30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하신 다음에 요 본문가의 배치를 요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 그림이 앞으로 다 보입니다. 요거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그림에 들어가서 회색조로 요거 회색조로 바꾸라 그랬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럴 때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잘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가면 하이퍼링크 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는 3쪽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했잖아요. 지금 별 표시를 크게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검토할 때 이 부분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한번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맵시는 커서를 이 빈 곳에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글맵시를 눌러주세요. 요 글맵시 요 가나다 나와 있는 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예방 교육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글맵시 모양을 어떤 거? 요 나비 넥타이. 요 줄에 있는 게 잘 나오죠. 역갈매경, 갈매경, 나비 넥타이, 육각형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나비 넥타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꼴이 굴림이래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설정을 누르면 글맵시가 요쪽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도 보면은 반이 보이고 반은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50.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35가 되는 겁니다. 얘도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크기 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지금 면색이 파랑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빨강으로 나왔다, 뭐 주황으로 나왔다, 그럼 여기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이럴 때 이제 옮겨주시는 거야. 앞으로 나온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옮기시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 잘 보시고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여기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뒤에 있는 거 만들고 요 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직사각형을 눌러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기본에 가서 크기가 77이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지금 나와 있는 선이 어떤 거냐면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놔두시면 되고, 그죠? 채우기는 저는 요 색깔을 쓸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기다가 먼저 옮겨 놓을 거예요. 한 요 정도에다 옮겨 놔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옮겨 놔 주시고 밑에 보면 공간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복사 한번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또 중간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간격을 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격을 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 색깔을 바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면색을 저는 이렇게 채도만 다르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채도 다르게. 그래도 다른 색깔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눌러서 이렇게 채도만 다르게 색깔이 같지 않게끔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은 요거예요. 옆에다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크기가 얼마냐면 13, 그 다음에 13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은 뭐 필요 없겠죠. 원이니까. 그 다음 채우기는 지금 면색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하향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향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하얀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글꼴을 바꾸라고 했는데 글꼴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럴 때 이제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지금 보면은 살짝 여기서 아래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살짝 이렇게 됐죠. 요 모양의 위치가 비슷한 형태로 좀 변경이 좀 되어 있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미세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우리가 뭐로 해주시면 좋다? 방향키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1. 방향키로 이동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3.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주시면 된다? 요 글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글상자는 요건데요. 지금 보면 요 사각형보다 약간 내려왔어요. 건너뛰고 약간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쭉 당겨서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자리 선택해서 격자점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셔서 기본의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선이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요 종류를 파선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요 채우기는 색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궁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17이네요. 그죠? 크기가 17.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해 주시면 되죠. 약간 사각형보다는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태로,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은 팔꿈치 각도 30도 내외, 이렇게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내 방향키 아래로 화면의 상단과 눈 높이 일치,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누가 요 도형에 하이퍼링크를 안 했어요. 그죠?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요 비나면을 클릭하고 Alt Shift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입력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한자를 바꾸실 때는 여기에 지금 한자 나와 있는 게 뭐가 집착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네요. 집착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한자 키 눌러주시고 여기 해당하는 한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수문자는 들어가는 단축키가 어떻게 되나요? 특수문자 여러분들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야 돼요? F10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요거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특수문자가 나오죠. 컨트롤 F10 여기 보면은 여기 세이크로바가 나왔네요. 그죠? 요거죠. 선택하고 여기 있는 문자표를 눌러줘야지만 나온다라는 거. 문자표의 정각기호 1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릭하고 넣기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고,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 제목과 요 사이에 빈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본문하고 요 문단번호가 들어가는 곳에 빈줄, 그 다음에 문단번호와 표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 표 아래 요 발신명에 들어가는 부분도 빈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줄이 4군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문단의 이 부분은 여기는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요 끝부분이 또 맞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수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제가 여기 각주를 입력을 지금 안 했는데요, 각주를 같이 좀 한번 입력을 하고 표를 한번 같이 만든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 금단과 내성이라고 하는 요 금단 옆에 각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단 옆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바로바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금단 입력하고 나서 바로 각주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단이라는 단어 뒤에다 커서를 놓고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있어요. 요 각주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1하고 반가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는 이 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A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위에 가서 번호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문자 안에 들어가는 A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행동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증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각주는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안 하셔도 되고요. 각주 구분선은 지금 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보면은 이쪽에 요 금단 A라고 하는 게 원문자 안에 생겼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표가 있어요. 그죠? 요 표는 지금 만들면 아예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칸에 지금 줄이 5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력에 가서 표를 눌러주시고 3칸이에요. 요 3칸에 5줄. 그죠? 5줄을 해놓고 글자처럼 취급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아래로 얘도 몇 번을 늘려야 돼요? 1번, 2번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표 전체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0에 무슨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테두리를 바꾸세요. 이 3쪽에 나와 있는 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꼭 선이 없어요. L을 눌러서 선 종류를
없음. 어디? 왼쪽, 오른쪽. 여기. 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선 없음으로 꼭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L을 눌러서 위아래 요 이중실선을 눌러주셔서 위쪽과 요 아래쪽은 요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위쪽과 아래쪽은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맨 위에 요 첫 번째를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L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실선에 여기 아래쪽 요 이중실선 됐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색깔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색깔 그라데이션 바꿔주는 거 누구예요? C를 눌러서 요 그라데이션 시작색이 뭐예요? 하양 끝색은 뭐다?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뭐예요? 노랑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변경이 다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3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3개가 여러분들 여기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에 3칸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뭐냐면 M이에요. M. 요 M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고 밑에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칸이 좀 넓거나 좁다 그러면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당겨주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연럽이가 좀 안 맞다, 칸과 칸 사이가 좀 안 맞다 라고 했을 때는 경계선에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줄을 입력이 되는 곳에서는 그냥 엔터 눌러주시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도 엔터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빈줄이 여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빈줄 2번째 들어갔죠. 그리고 또 어디 이쪽에 3번째 여기 4번째 이렇게 빈줄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이제 수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제목부터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제목은 먼저 인터넷 중독 대응 체계는 굴림에 요거를 뭐로 바꿔주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8 그리고 진하게 바꿔주라고 했고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덧말을 넣을 때는 요 입력의 옆에 여기 가야지만 덧말 넣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시고 덧말에다가 즐거운 인터넷 생활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덧말을 넣을 때 본말이 꼭 있어야지만 덧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책갈피를 인터넷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앞에다 넣은 다음에 입력에 들어가서 어디요? 책갈피. 여기에다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된다? 인터넷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기 눌러주게 되면은 인터넷이 이제 책갈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림으로 가야 돼요. 요 그림에 요 하이퍼링크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 그림으로 가서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요 한글 문서. 여기 한글 문서에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책갈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이퍼링크는 인터넷 중독 대응 체계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그랬죠? 얘를 눌러 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 위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저장 눌러놓고 이제 밑에 우리가 이 제목에 관련된 건 다 했고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머리말을 넣을 거예요. 이 커서가 앞에 있을 때 머리말하고 쪽번호를 아예 다 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쪽에 가서 여기 머리말, 꼬리말 또 만들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인터넷이라고 적어주시고 반드시 범위를 지정을 해서 도듬에 1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듬, 그 다음에 10,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오른쪽 정렬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은 위에 생겼죠? 그리고 다 클릭하고 쪽번호를 또 넣어 볼 거예요. 쪽번호가 맨 아래에 있죠. 2. 그래서 여기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셔서 맨 끝에 줄표가 빠졌고요.
요거 대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ABC 줄표 빼고 위치, 그죠? 이렇게 넣기 하시고 다시 여기 세 번호로 시작이 들어가서 요 쪽번호를 몇 번으로 5로 바꿔주시면 돼요. 1, 2, 3, 4, 5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밑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쪽하고 이쪽에는 안 나오죠. 우리가 Alt Shift 엔터를 누르면 안 나타나요. 근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는 나와 있어도 감점되지는 않아요. 근데 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쪽만 감추기 위해서 이쪽 번호를 선택하면 숨겨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숨기지 않아도 되죠.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 숫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커서가 앞에 있어야 돼요. 숫자 앞에다가 놓고 우리가 서식에 가면은 이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몇 줄? 두 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두 줄입니다. 그리고 궁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궁서. 그리고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잘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이 그림은 지금 그림 4번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에 가서 그림 몇 번? 4번.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기 눌러준 다음에 대강 본문에 맞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르기를 해야 돼요. 여기 자르기를 눌러서 지금 요 그림만 남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에서부터 쭉 당겨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시는데 자르실 때 가능하면 이 하얀색 여백이 많이 안 보이게, 공간이 많이 안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런데 빈 공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요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그림 크기가 40에 35예요. 40, 그 다음에 35에 크게 고정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을 왼쪽, 여기 여백 캡션에 바깥 여백 요 왼쪽을 얼마로요? 2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그림의 끝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양의 요 끝이 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는 끝에다가 딱 맞춰서 갖다 놔 주시게 되면 오타가 없다라고 하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가. 증상, 불옴, 도해 다 맞죠? 그리고 밑에도 확인하셔야 돼. 위에만 확인하지 마시고 개념, 인계 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제목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문단 번호의 제목, 그 다음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요 제목, 표 아래 들어가 있는 요 제목 있잖아요. 요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여기 부분부터 범위 지정하고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쭉 올라가서 도듬 네, 크기는 얼마? 18 그리고 글자 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글자 색은 근데 요 특수문자에는 글자 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VEDIT부터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음영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 모양에 가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무슨 색깔이요? 여기 파랑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글자 모양에 들어와야 글자 모양에 바로 음영색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서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여기도 도둠의 18인데 일단 특수문자와 글씨를 도둠의 18로 일단 먼저 어떻게 해요? 바꿔요. 도둠의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줄이 이 특수문자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특수문자까지 밑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밑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인터넷과 여기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강조점도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확장에 들어가면 강조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뭘로? 요 체크로 바꿔주시고 옆에 있는 내용도 범위를 지정을 해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얘도 강조점을 뭐로 바꿔준다? 체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도 먼저 범위 지정하고 궁서 24로 먼저 바꾸세요. 바꿀 수 있는 거 궁서 그 다음에 24 진하게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고 요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어디 가서 해주셔야 되냐 하면 글자 모양 가서 요 기본 탭에 들어가면 장평 나오죠. 얘를 얼마로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한 부분이 요 문단 번호예요. 그죠? 요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문단 번호의 1수준은 여기 안군 건조줄 거북모 여기 A, B로 나와 있는 게 1수준이고 그다음 나머지 있는 곳이 2수준이에요. 요거는 이제 위치예요. 위치. 얘네들 들어가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요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글자 요 줄과 요 줄 사이 요 간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쪽 끝에 160이라고 나와 있는 게 줄간격이에요. 그래서 줄간격을 미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지금 모양이 A.12점이죠. A.12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A.12가 없어요.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A.12 여기 있네요. 그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 A하고 1수준 1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똑같은 게 1수준, 2수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걸 선택하고 없다 그러면 맨 첫 번째 거 눌러서 우리가 변경을 하면 돼요. 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눌러주고 1수준은 A예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바꿔주면 돼요? 위치만. 여기서 20에 뭐다? 오른쪽 정렬.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만 지금 바꿔주시면 돼요. 번호 모양이 다를 때는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뀐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2수준. 2수준은 번호가 뭐예요? 1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만 30에 어디다? 오른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번호 위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번호 모양이 똑같은 게 없다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번호 모양을 골라주시면 돼요. 번호 모양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 A, B, C, D로 1수준으로 나와 있고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서식에 가서 한 수준을 내려요. 그럼 밑에도 범위를 지정해서 한 수준을 내려준다. 그럼 A.12, B.12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완성이 다 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눌러주셔야 되겠지. 저장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저장하면 안 돼요. 빈 곳을 클릭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좀 떨리는 마음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들 침착하게 꼼꼼하게 연습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하던 순서를 바꿔서 하거나 그러시게 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연습했던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요. 꼭 다 하고 완성하고 나왔을 때는 잘 전송이 됐는지 감독관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받고 퇴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